언론이 망명 오보를 만들면 그 언론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여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여론에 영향을 받는 군부가 귀국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태블릿 PC와 최순실과 능력 없는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 놓고 여론을 조성하죠. 그 여론에 의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잖아요. 예.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런 나라의 국민, 이런 나라의 언론, 이런 나라의 지식인들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평생을 다해 바쳐 독립운동을 할 가치가 있었을까? 저는 좀 심하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자, 이런 구조였다. 예. 이승만 대통령 그날로 이제 한국에 못 가니까 몸져 누우신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생활인으로서는 존재 못하는 겁니다. 그날이 3월 17일입니다. 1962년. 쓰러진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 된 거예요. 동맥경화로 인한. 많은 하와이 교민들이 동정과 호의를 베풀죠. 그러면서 하와이에 계셨던 나이 든 노인들일수록 분노에 차요. 이게 다 한국 정부 때문이다. 한국 권력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다. 그럴 수가 없다. 너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막 성토하죠. 그런 가운데 딜링햄 씨가 있어요. 하와이에 5번째 들어가는 재벌인데 저분이 하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마우 나라니, 천국의 산이라는 뜻, 하와이 원주민의 말인데 그 높은 산에, 마우라니 산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저 요양병원을 딜링햄이 직접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월버트 최백열 씨, 오중정 씨 이런 분들이 딜링햄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승만 박사를 간호하고 있는 프란체스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어떤 편지가 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존경하는 이 박사님을 저희 요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로 해드릴 테니 여사님의 회답을 바랍니다. 마우나라니 원장 존슨. 참 우리가 지금 하와이에서 지냈던 한인들과 교포들, 그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양병원 3층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방에 이승만 박사는 방을 하나 배정을 받아요. 독방이죠. 근데 참 다행인데 하나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인생 아니에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존슨 여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박사의 간호사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저 병원 아래층에 관리인이 쓰는 창고 비슷한 방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프란체스카 여사를 위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방에서 머물면서 아침 9시면 남편한테 왔다가 밤 7시 되면 다시 내려가요. 점심 때
강아지 밥 주러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간병을 하는 거죠.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 있는 방에서 보면 밖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왼쪽 끝에 저 바다와 연해져 있는 산이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하는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나무 하나 없어요. 화산섬에서 나오는 산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나오는 저 수평선, 저 끝 너머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 박사는 이 방에서 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서쪽이 내가 있는 한국인데, 우리 한인들이 사는 데인데, 그 얘기를 해요. 자, 오중정 씨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그런 연료가 없었답니다. 그런 연료가 없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쇼핑하러 가거나 외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담은 항상 이 박사 옆에서 성경 읽어드리고 찬송가 불러드리고 손발이 마비되니까 손발 주물러 드렸습니다. 또 필요한 물건은 제가 심부름을 해드렸지요. 점심 때 이 박사가 기르던 개 해피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잠시 떠났을 뿐 망명생활 5년 동안 그녀는 이 박사의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교포들도 저런 분은 처음 봤다고들 했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실 바늘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사다 드린 적은 있지만 그 밖의 것들을 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들 것 같은데 워낙 신앙이 강해서인지 두 분 다 참 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국부와 국모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결국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6월 20일 되면은 이제 각혈을 하셔요. 그래서 병원에 비상이 걸리고 한국에 들어가 있던 이인수 박사가 급히 또 이제 하와이로 들어가게 되고 7월 4일 날 병원에서 진찰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노쇠해서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하죠. 18일 날 이인수 씨가 도착해가지고 직접 자신의 피를 자기의 아버지인 이승만 박사에게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최병렬 씨가 연락을 받고 뛰어들어와서 이인수 박사에게 간청하죠. 나는 이승만 박사님을 아버님처럼 모셨는데 마지막을 뵐 수 있게 꼭 좀 임종하는 자리에 나를 같이 참석하게 해다오.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오중정 씨, 월버트 초이, 조선일보 차지수 기자, 그리고 최병렬 씨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7월 18일 저녁에 주치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맥박을 짚고 시계를 보면서 얘기한 것이 7월 19일 0시 35분.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임종하시죠. 향년 90세였습니다. 이 다음날 그 하와이의 일간지 애드버타이즈지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승만의 90년 삶에는 불타는 열정과 논란은 있었지만 1960년대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미국 반공의 심볼이었다. 이승만은 2차 대전 후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부가 그에게 모든 협조를 다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랜 나이에 너무 오래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단순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였다. 이게 애드버타이즈에 실린 사설입니다. 자, 이제 연결식이 진행됐는데요. 저 교회에서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수익 장의사를 했는데 자기한테 장례를 맡기지 않아서 화가 난,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 막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놓여있는 관 앞에 서가지고 그 관의 베일을 벗기면서 이승만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네, 친구요.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네, 친구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장례 전부 다 이제 숙연해지고 다 눈물바다가 되죠. 이렇게 연결식장에서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조의를 표하는 가운데 영구가 천천히 히컴 공군기지로 가죠. 거기서 다시 미 의장대에 의해서 또 다른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그 자리에는 벤플리트 장군이 플로리다에서 날라오죠. 저렇게 관 앞에서 격려를 하던 벤플리트 장군은 이런 추도사를 써내죠.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애국자이며 전쟁 영웅 이승만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런 추도서를 해요. 그리고 저 비행기가 7월 23일 히컴 공군기지를 떠날 때는 그 안에 벤플리트도, 오중정 씨도, 최병희 씨도 전부 다 타죠. 저 비행기도 벤플리트가 마련했어요. 미 군용기를 제공한 거예요.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7월 27일) 우리나라에서 가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분들은 잘 배운 엘리트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고 글 잘 쓰는 언론인도 아니지만 저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건국 대통령을 보낸 국가가 지구상에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저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라를 한번 또다시 잃을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종의 멍에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종의 멍입니다. 저 대륙 국가들은
여전히 봉건적인 정치 철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시진핑 임기는 이제 평생 가는 거죠. 김정은 마찬가지죠. 푸틴 마찬가지죠. 저런 정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 권력자들의 자유만 보장됩니다. 조선 왕조의 4대 부들처럼요. 그들은 백성을 언제나 개, 돼지로 알았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저 대륙 문명에 다시 종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종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143년 전에 태어난 이승만에 의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일어섰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종의 멍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2018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종의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